안녕하세요. 코인 소식을 알려드리는 코인정보통 채널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거래소인 FTX가 파산을 해서 지난 며칠간 암호화폐 시장은 대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파이를 채굴하는 저도 암호화폐를 공부하면서 FTX 거래소를 이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피해를 본 금액도 꽤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인정보통에서는 FTX 거래소 파산 사태가 파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인 용어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깔끔하게 한번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도 댓글로 저에게 파이오니어라면 몰라서는 안 되는 단어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오늘 코인정보통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앞으로 파이 채굴에 어려움이 없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즐거운 토요일 밤도 파이코인 소식과 함께 하시면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단 파이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생태계를 이해하는 것은 부자로 가는데 꼭 필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이코인과 FTX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FTX 거래소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간단하게 이번 사태를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거래소인 FTX는 며칠 전에 대규모 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FTX가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파산 신청서에 따르면 FTX의 부채는 최대 66조에 육박하고 채권자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FTX 공식 트위터 사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FTX의 파산 신청으로 솔라나의 가격도 동반 하락했는데 그 이유는 솔라나에 FTX가 많은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솔라나 하락을 파이코인의 상황과 비교해서 파이오니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코인의 백서에도 나와있듯이 파이 네트워크는 ICO 과정을 겪지 않습니다. ICO란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그런 ICO 과정을 겪지 않는데 이는 파이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고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자를 받는 것은 창립 초기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투자를 받는 것은 악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와 파이 커뮤니티 개척자 여러분들이 파이를 사용해서 상품과 서비스로 실행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파이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번 FTX 사태는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이나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이미 많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에는 겨울이 들이닥칠 것이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코인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각국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더욱더 심해지겠죠. 우리 파이오니어 여러분들은 이번 FTX 파산 사태를 파이코인이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일련의 교훈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창업자인 니콜라스의 경영 철학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니콜라스는 빠르게 결과를 얻는 것은 빠르게 망가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FTX처럼 빠르게 사용자들의 많은 자금을 끌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빠르게 성장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빠르게 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FTX 사태로 돈을 꽤 많이 잃었지만 그만큼 파이코인과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파이코인은 잠깐의 달콤한 이익을 추구하는 열광적인 일부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명한 파이오니어 여러분들 중에는 파이 생태계 확장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인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디파이나 웹3 혹은 개인 간 P2P 거래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파이의 가치를 높여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야 그만큼 파이코인의 미래 가치가 높아집니다. 파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개척자들이 지금보다 이 커뮤니티에 많아진다면 파이의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파이 생태계는 선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트위터 200만 팔로워를 돌파했으며 비상장 코인으로는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있는 코인입니다. 곧 있으면 가격이 꽤 많이 하락한 솔라나 코인을 앞장설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은 FTX 거래소 파산 사태로 아셨다시피 빨리 앞질러 가려고 할수록 더 빠르고 크게 무너질 수도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파이코인 채굴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용어들을 정리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앞으로 파이를 채굴하실 때 단어나 용어 뜻을 몰라 헷갈리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만 골라 담았으니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은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분들께 채굴 속도 증가 버프 중 하나인 유틸리티 보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틸리티 보너스라는 용어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초기 채굴자분들은 모르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유틸리티 보너스는 파이코인 채굴에만 적용되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파이코인은 사실 웹3를 기반으로 만든 코인이고 유틸리티는 웹3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파이코인의 공식 명칭이 파이네트워크인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파이오니어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채굴 앱 또는 마이닝 앱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용어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에 쓰이는 용어 중에서 메인넷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메인넷의 사전적 정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추가로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에는 다음과 같이 메인넷의 정의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메인넷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을 통해 디지털 화폐 생성뿐 아니라 다른 디앱을 탄생하게 하는 기반을 제공해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들으면 메인넷에 대한 설명이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아주 쉽게 파이오니어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인넷은 한마디로 거래장부입니다. 은행 거래를 하다 보면 돈을 송금할 수 있고 수금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록들을 기록하는 거래장부가 바로 메인넷입니다. 다시 말하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의 거래를 기록하고 그것을 통해 가상화폐의 진짜 가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락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의 경우 추후에 혹시라도 상장하게 된다면 그동안 채굴된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와 가치 하락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락업이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굴자인 스스로가 락업 물량과 락업 기간을 설정하게 하고 그 설정에 따라서 이자를 주듯 보상을 주는 정책입니다. KYC가 안 되어 조급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KYC는 은행 거래할 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듯 나를 증명하는 공인 인증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파이 생태계는 세계를 이끌 준비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을 선두로 한 글로벌 암호화폐 혁명이 계속되고 있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 유튜브 댓글에 KYC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KYC는 파이 네트워크에 있어서 거대한 프로젝트이고 애초에 KYC의 목적은 사용자의 진위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파이가 정말 가치 있는 암호화폐임을 알고 부당하게 가짜 계정을 만들어 많은 양의 파이를 축적하려 할 텐데 KYC는 그런 부정행위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파이 메인넷 이전의 모든 파이오니어 여러분들은 결국 KYC를 통과할 수밖에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셔야 합니다. 파이코인은 현재 자연스럽게 성장해서 사회에서 실질적인 유틸리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디지털 통화가 무엇보다도 파이를 전 세계 커뮤니티에서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들도 익히들어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잘못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통화 가격이나 소득에 초점을 맞추고 커뮤니티와 프로젝트 자체의 개발 공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히 혁명적인 파이 네트워크는 일반적인 암호화폐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고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개인이든 네트워크든 간에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정한 장기적 성공에 있어서 지름길이란 없습니다. 위대한 업적과 부의 축적은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쌓아올리는데 지속적인 열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훌륭한 프로젝트는 수천 번 테스트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파이오니어 여러분들을 위해 파이코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파이코인이 웹3 시대에 가장 강력한 퍼블릭 블록체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만 년간의 역사 동안 사람들은 물물교환의 수단으로 화폐를 사용해왔습니다. 시대에 따라서는 조개 껍데기에서 금으로 그리고 약 50년 전에는 종이화폐로 변화했습니다. 요즘은 현금을 사용하는 분들보다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눈에 띕니다. 미국의 달러는 그동안 기축통화의 역할을 해왔고 달러는 소수의 기득권층에게만 부의 독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나온 것이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였습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방식을 취하면서 부의 재분배와 금융시장의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약 10여 년 전 처음에는 누구나 비트코인을 쉽게 채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화폐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금 극소수의 사람들과 부유층만이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코인은 기존의 암호화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로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히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암호화폐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약 4천만 명만이 채굴에 임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활용되는 암호화폐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1억 명의 파이 개척자들이 활동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 채굴에 참여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부의 독점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지금의 추세로 보면 파이코인이 암호화폐 생태계와 커뮤니티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할 것임은 매우 자명한 사실입니다. KYC를 통과한 파이 개척자들은 물물교환의 방식으로 지금 무료 채굴한 파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인 P2P 거래가 활발해지고 개인과 기업 간의 거래도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생태계는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활동하고 있는 유저의 수나 빠른 처리 속도나 노드 숫자 등을 고려한다면 파이코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을 넘어설 수밖에 없는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폐쇄형 메인넷에서 개방형 메인넷으로 가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는 가까운 미래에 이 세상을 크게 변화시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이오니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명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이 파스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찰하는 데 있어서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옵니다. 파스테르는 생물학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를 뽑을 때 항상 언급되는 인물이며 프랑스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입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들도 위의 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파이오니어 여러분들이 진정한 암호화폐를 발견하는 눈을 가지셨다고 믿고 많은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 현명하고 스마트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으로 부자의 반열에 올라타게 된 억만장자와 조만장자들도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기회를 관찰했기 때문에 행운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들도 준비하고 인내하면서 한 번뿐인 기회를 잡기 위한 기틀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인 정보통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밤 되시기 바랍니다.